간만에 리플사 관련된 업데이트를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플사 관련된 사진들, 짤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암호화폐 큰 행사죠. 컨센서스에 참여했었던 리플사의 부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XR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미트업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빵영이 참석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리플사에서 초기에 개발자로 활약을 했었던 밥 웨이 씨 역시 해당 행사에 참석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다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XRP 커뮤니티 멤버들. 이 사람은 자켓의 안쪽을 XRP로 도배를 했네요. 굉장한 팬인가 봅니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XRP 미트업이 있었고, 그 외에는 나온 정보들, 가장 먼저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에 XRP가 재상장되느냐 여부를 두고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사실 XRP의 재상장 여부는 SEC와의 소송 결과에 무관하다. 리플사가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재상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상장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승소를 했을 때 그나마 재상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승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마저도 힘들겠죠. 그래서 재상장을 위해서는 승소 혹은 최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조니 디트미너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빨을 화려하게 뽐내고 있었는데요. 리플사가 미국 내에서의 XRP 유동성 회복을 위해서 SEC와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5천만 달러 정도 내고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이런 예측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막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신뢰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이 있습니다. 라임와이어라는 P2P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토렌트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들은 그들의 코인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라임와이어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지불 수단 중에 하나로 에이다에 의해서 XRP를 고려해보고 있다는 소식 나왔었고요. 이에서는 주피터 리서치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사가 리플넷의 성공 및 기술적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CBDC 기술 제공자 15곳 중 라이벌들이죠. 보시면은 R3, 스텔라, 그 외에 컨센서스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리플사가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CBDC 기술에 관련해가지고 리플사가 먹어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으며, 또한 주피터 리서치는 예상하기를 지금은 1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CBDC 지불 시장이 2030년까지 2130억 달러까지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가 CBDC 관련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라면 그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XRP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이 돼야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CBDC에 대해서 그닥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리플사가 성공을 하고 XRP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XRP를 생각하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최근에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최근 어제 오늘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탈릭을 비롯해가지고 컨센서스 이더리움 개발재단이 15,000여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보내서 판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 고점 때 컨센서스 재단 같은 경우는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IC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당한다라든지 벌금을 낸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XRP는 ICO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개발재단 같은 경우는 떡하니 고점에서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던지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에 XRP를 팔지 않고 ODL 사용처에만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및 리플사는 욕만 오지게 얻어먹고 컨센서스 재단은 비난 좀 받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수준. 이거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불만이 생길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과 XRP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부분, 물량 이런저런 거 다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은 가격이 오르는데 XRP는 오르지 못했었다 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도 억울한 것이 SEC 때문에 못 오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으로는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API를 통합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개발자는 플레어 노드나 연결된 체인의 노드에서 블록체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리플사나 XRP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큰 움직임은 기대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